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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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신 거 맞죠? 네, 들었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을 이제 만나는 것 같은데 네, 녹화 버튼 안 눌러요. 큰일 날 뻔했어요. 멘붕에 빠질 뻔했습니다. 네. 이제 화학은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갔고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온 결합을 이미 배운 상태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혼 결합이요? 이온 결합입니다. 이혼 작사 이거 그거. 이혼 결합이면 뭔가 반대되는 말이 합쳐진 약간 아이러니한 이거는 공유 결합입니다. 공유 네, 결합. 공유 결합. 네. 그래서 한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거 뭔지 아세요? 너와 나의 이건 우리? 너와 나의 공유 결합. 이건 노래 가사인가요? 연결고리. 시인가요? 너와 나의 연결 고리. 그런 노래가 어디 있어요? 이거 모르세요? 너와 나의 연결 고리. 나는 소리 이거 모르세요? 아 그런 노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있는데. 진짜 있어요.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 모르세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공유 결합. 이거 해서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쓸데없는 거였고요. 자, 공유 결합이란 건 이미 근데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아마 많이 들어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원래 이온 결합은 이제 이온이 되는 게 먼저였는데, 근데 이온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 만났을 때 이온이 되지 않는 애들. 그러니까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을 때 이온이 되기 쉽잖아요. 왜냐면 금속은 전자를 잃기 쉽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기 쉬운 애들끼리 만났으니까 나 잃을 테니까 너 받아 하면서 주고받을 수 있는데 요 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금속들 특히나 이제 비금속들끼리 이런 공유 결합 하는데요. 둘 다 뭐 둘 다 잃는 성질도 없고 서로 얻는 성질만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우리가 서로 윈윈하기 위해선 공유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제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공유하면 안정하느냐? 여기서 오는 게 바로 우리 옥텟 규칙이죠. 네,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이 뭐였죠? 이거 작년이 아니죠? 1학년 때 아이들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배웠는데 일단 옥텟이란 말이 8개라는 뜻이죠. 옥타곤. 옥토퍼스. 옥토퍼스 맞습니다. 다리가 8개인 문어. 맞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8개 있으면 안정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자가 8개면은 우리가 앞에서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S오비탈과 P오비탈이 꽉 차거든요. 그래서 이때 안정하다라고 해서 8개가 되면 안정한데 여긴 2개인데 안정한 건가요? 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옥텟 규칙이라는 것은 18쪽 애들 바로 누구였죠? 헬륨, 네온, 아르곤. 그렇죠. 얘들 뭐라고 하죠? 비활성 기체라고 하죠. 비활성. 안정하기 때문에 굳이 반응 안 한다. 그래서 요놈들과 같은 전자 배치 됐을 때 안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됐을 때라는 약간의 예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가 8개가 아니어도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로서 안정하기도 하다. 옥텟 규칙의 예외가 저런 요 놈이죠. 그렇죠. 딱 요 놈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옥텟 규칙을 만족했을 때 안정하고요. 제일 바깥에 무조건 8개.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네. 아무리 큰 숫자로 가. 그럼요.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6주기 되면 전자껍질 6개 있으면 뭐 거기 오비탈 되게 오비탈 되게 많잖아요. 근데 S와 P 딱 6개, 2개, 6개, 8개 찼을 때 안정해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디오비타 이런 것들은 이제 전인 금속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따로 규칙이 있어요. 18 규칙이라고 18개 전자 디오비탈에 10개니까 디오비탈에다가 SP까지 합치면 18개잖아요. 그러면 또 안정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배울 것이고. 그럼 8일 때도 안정하고 18일 때도 안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그것도 옥탄. 그것도 꽉 차인 거니까요. 그거 18 규칙이라고 이제 전이금속 배울 때 우리 친구들 대학교에서 배울 거니까 잃어버리세요. 이거는 잃어버리시고. 우리는 전이금속 안 배우니까 괜찮아. 안 배우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 20번까지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칼슘까지 하면 되잖아. 괜찮아. 그래서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이제 서로 안정하려고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금속 원자들이 전자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나 2개 내놓을 테니까 나 2개 필요하니까 나 2개 줄게. 너 2개 주라. 라고 해서 이렇게 공유하기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유결합이다.
그렇지만 때로는 서로 공평하게 내놓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일방적으로 좀 더 많이 내어주는 데도 있기도 하고 안정해지기 위해선 때로는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친구가 가끔 있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더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서로 내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게 비금속 원자들이 보통 공유결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또 예외 상황이 또 있습니다. 이거 항상 예외 상황이 가끔씩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론이 완벽한 건가? 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죠. 예. 근데 약간 이게 딱 무짜듯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러나 금속인데도 공유결합하는 것이 있더라. 예를 들면 바로 베릴륨 같은 게 있어요. 베릴륨. 뭐 베릴륨 뭐 F2 뭐 Be Cl2 Cl2 얘 같은 경우는 금속과 비금속이잖아요. 네, 이온결합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온결합 같은데 공유결합해요. 뭐 이걸 자세히 파고들면 이제 파잔스 규칙이라고 해서 자세하게 뭐 들어가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설명을 드릴까요 말까요? 이건 전혀 완전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 화학을 진짜로 이제 나중에 대학교 배우는데 진짜 화학을 배우는데 가면은 이제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이 정확히 나눠져 있지 않아요. 공유성이 더 크냐 이온성이 더 크냐를 구분하는 거지 정확하게 이제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이 딱 나눠지지 않습니다. 약간 전자를 밀당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파잔스 규칙이 뭐냐면 이거는 그냥 시험에 전혀 안 나오는 건데 다 논에 오늘 딴 얘기 많이 하는데 양이온이 작으면서 전하가 세고 음이온이 좀 크면서 전자를 풍부하게 갖고 있으면 양이온이요 거기에 음이온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겨요. 확 끌어당겨서 내 걸로 만들어서 거의 공유하듯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으로 돼버려요. 공유성이 엄청 커져서 공유결합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예외 상황이다라는 거. 이게 봤을 때 아무리 봐도 그냥 그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베릴륨 되게 작거든요. 예. Be2 플러스면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염소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겨서 공유성이 커져가지고 공유결합합니다. 뭐 이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예외 상황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냐면 이제 이 원리인데요. 이건 이제 이온결합에서 우리 친구들 이미 배웠어요. 이온결합 그래프인데 뭐냐면 결국은 이 공유결합이란 거는 정전기적 인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온결합도 정전기적 인력인데 아니 아무리 봐도 공유결합은 정전기적 인력이 있나?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전자와 원자핵과 전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오,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그게 생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소에 보면은 여기 전자가 하나 있죠. 예. 또 다른 수소에도 전자가 또 있죠. 여기에 수소에도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이 있잖아요. 물론 바로 자기 갖고 있는 전자하고도 인력이 있겠지만 저기 멀리 있는 전자하고도 인력이 존재하긴 하겠죠. 그래서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인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력에 의해서 점점 안정해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요. 왜냐면 이제 인력이 있다라는 건 거기 안에 이제 안정해지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로서 숨겨져 있는 에너지로서 안정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은 반발력. 핵끼리 이제 나중에 이렇게 겹치게 되면 여긴 핵끼리 상당히 큰 반발력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발력이 별로 없다가 얘들이 엄청나게 가까워졌을 때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반발력이 세집니다. 반발력은 불안정해지는 거니까 에너지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앞에서 배웠던 거라서 우리 선생님들 정확히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와서 결국은 알짜적인 에너지가 가장 안정한 곳에서 여기서 바로 결합이 생긴다. 네, 바로 여기가 바로 고온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저기가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자핵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자핵 간 거리를 우리는 수소 공유 결합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수소 원자의 반지름을 어떻게 정했냐면 같은 것끼리 결합했을 때 핵간 거리의 절반 했잖아요. 네.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네. 이 공유 결합의 절반이 수소 원자의 반지름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공유 결합 길이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공유 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 숫자 하나가 또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에너지라고 나와 있네요. 에너지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에너지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안 볼줄 뭐냐? 알았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수소 원자들끼리 원래 상관없을 때는 서로 에너지가 0이었는데 안정해지면서 436kJ/몰 1몰당 436kJ만큼 숨겨놓은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다시 원래대로 상관없는 애들이 되려면 이만큼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게 바로 공유 결합 에너지입니다. 네, 이게 바로 수소 1몰에 해당하는 공유 결합 에너지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저 정도 에너지면 이제 분리가 되는.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합을 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합을 끊기 상당히 쉽지 않아요. 공유 결합은 강하기 때문에. 맞다. 공유 결합이 되게 강한 결합이라고. 제일 강한 결합입니다. 상당히 강한 결합입니다. 제일 센 결합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은 딱 어긋났을 때 쪼개지는데. 아 이온 결합도 센데. 에너지적으로는 세요. 근데 어긋났을 때 있고 쪼개진데 얘네들은 어긋날. 그렇죠.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팍 쳐버리면 깨지기 쉬운데, 그러니까 마이너스끼리 만나서. 근데 공유결합은 그럴 일이 없죠. 네. 자, 그래서 공유결합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알았고요. 그럼 공유결합의 종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결합이 있죠. 바로 전자를 하나씩만 내어놔서 총 2개의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공유 전자 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걸 또 우리는 단일결합이라고 한다. 되게 많아요. 우리 주변에 메테인, 뭐 수소 분자, 이거 말고도 더 많죠. 뭐 Cl2, 또 뭐도 있을까요? H2O, 이런 것들 다 단일결합이죠. 그래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할지를 알려면 전부 다 결합할 때 전자를 어떤 전자를 사용하느냐? 원자과 전자를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먼저 원자과 전자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탄소와 수소가 있죠? 그 탄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죠? 4개. 4개 있죠. 그 4개를 우리가 뭐 이렇게 가장 바깥에 있는 걸 이렇게 그려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수소가 보면은 하나의 전자 갖고 있죠? 딱 봤을 때, 딱 봐도 수소 몇 개가 필요하게 생겼죠? 4개. 4개가 필요하게 생겼죠? 그래서 탄소와 수소는 CH4로 결합하는 거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서로 안정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결합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상당히 재밌어요. 이것저것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가끔씩 이제 또 전자가 하나씩 모자란 게 아니라 2개씩 모자란 애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 2개씩 내어놓고 서로 공유하게 되면 총 4개의 전자가 공유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산소 같은 애들이죠. 산소 같은 애들은 바깥에 몇 개 있냐면 6개. 6개 있죠. 그러면 전자가 2개 모자르죠? 네. 나 2개 줄 테니까 너 2개 주라 라고 해서 2개씩 이렇게 결합해서 총 4개의 전자를 공유하는, 이걸 이제 좀 더 보기 좋게 다르게 또 준비해 왔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보이시죠? 네, 다 있습니다. 여기 수소 이렇게 하면은 바로 안정적인 수기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게 귀엽네요. 네. 자, 근데 이제 산소 같은 경우는 보면은 6개니까 전자가 2개씩 필요하니까 2개씩 톡 이렇게 또 그렇게 네. 저렇게 쓰면은 4개가. 이 4개도 왼쪽에 있는 산소 거고 요 4개 또한 오른쪽에 있는 산소 거기 때문에 나도 하나 둘 셋 넷 다 8개, 하나 둘 셋 넷 다 8개, 서로 윈윈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이중결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삼중결합이 여기에도 있겠죠. 자, 이 질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5개다 보니까 3개씩 필요하잖아요. 또 하면은 뽁 하고 이렇게 겠죠. 이렇게 삼중결합. 이 삼중결합이죠. 총 한 쌍, 두 쌍, 세 쌍의 공유 전자 쌍이 있는 한 쌍당 하나의 결합이니까 총 삼중결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삼중결합 다음에 사중결합이 있을 거 했더니 없죠. 네. 사중결합이라면 누가 왔어야 될까요, 여기에? 탄소? 탄소죠, 탄소. 네. 탄소 C2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 구조상 4개의 전자를 공유할 수 없고요. 4개 전자가 모인다면 아마 반발력이 너무 세서 아마 결합이 안 나질 겁니다. 근데 애초에 구조 자체가 안 돼요. 예. 나중에 그건 또 이제 대학교 가면은 왜 그런지 자세하게 또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유결합의 종류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삼중결합까지만 있다 그러니까. 네, 삼중결합까지만 단일 있다. 이중 삼중까지만 있다.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이제 공유결합들이 존재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유결합할 건지를 여러 가지를 연습해 봐야 돼요. 네, 그건 나중에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이제 왜 잘렸지? 자, 공유결합의 마지막 특성인데요. 이건 특성만 딱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자, 공유결합의 특성은요.
우리가 보통 공유결합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물질이 생각나세요? 공유결합. 기체. 기체 중에서 뭐 O2 이런 거 예. 생각나죠. 그게 산소 바로 같은 그게 경우. 바로 분자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질이 좀 달라요. 그래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분자라는 것들이 보통 공유결합인데 그게 분자 결정이고요. 원자로서 계속 공유결합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원자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면 원자 결정에는 원자 결정이 적은 거죠, 얘가. 탄소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흑연. 흑연이라든지 그래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 그래서 다이아몬드, 몬드, 그리고 뭐 흑연, 그다음에 그래핀, 플로렌, 뭐 등등등 다 이렇게 공유결합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애들은 분자가 좀 달라요. 왜냐면 분자 같은 경우는 단위체로서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고체가 되려면 이 O2랑 또 다른 O2랑 만나서 이제 고체가 돼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공유결합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있으니까 그 공유결합 자체로 이어져 있으면 걔 고체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되게 단단한 거죠. 이 고체를 액체로 만들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분자들끼리의 힘으로 이제 고체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되게 끊기 쉽죠. 상당히 녹는 끓는 점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분자 결정은 우리 상온에서 기체들인 거죠. 대부분 다 기체들인 거죠. 그래서 뭐 O2라든지 뭐 M2라든지 기타 등등등 많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공유결합들은 대부분 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가 특징이에요. 낮다가 보통은. 근데 예외들이 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애들. 원자 결정 애들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예외사항만 좀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얘들 대부분 다 물도 분자 결정이죠. 이게 분자니까 대부분 다 전도성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산소 전기 안 통해요. 네. 물 순수한 물은 전기 안 통하죠. 이 분자 결정은 전기가 절대 통할 수 없어요. 고체에서도 액체에서도 전기가 안 통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또 있어요. 예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외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인 거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라서 괜찮은데 이 예외적인 것만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분자 결정에서 예외적으로 전기 통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짜요? 언제 얘기했지? 흑연. 플로렌입니다. 플로렌이요 분자예요. 네. 탄소가 동그란 거니까. 60개 있는 축구공 모양의 분자인데요. 전기가 통합니다. 얘가 좀 예외죠. 탄소 그거 다이아몬드 빼고는 다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탄소 쪽은 왼쪽에 있는 원자 결정 중에서는 그렇죠. 뭐 근데 그래핀은 다 통하죠. 이게 원자 결정이 탄소만 있는 게 아니라요. 다른 것도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탄화규소도 있고요. 뭐 SiO2도 있고 기타 등등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 중에서 그 중에서도 흑연이나 그래핀 같은 얘들은 전기 전도도가 더 높잖아요. 금속보다 더 잘 있죠. 통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를 구조를 보면 아는데요. 흑연 같은 경우는 구조를 보면은 탄소가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다리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유결합 생각해 보면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네 개 있는데 세 개만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전자가 남죠. 이 전자들이 돌아다녀요. 네, 전자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알면 우리가 특징도 알 수 있다라는 자꾸 거. 물어보면 안 되겠다. 저거 8개 우태구치도 안 맞네. 자꾸 물어보면 안 되겠다. 이게 얘가 생긴 건데 이 전자를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옥텟 맞을 수도 있는 게 왜냐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네,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전자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자세하게는 뭐 쉽게는 이제 대학교 가서 배울 거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공유결합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 마지막 이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공유결합 물질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공유결합 물질은 예외 상황 빼고는 네. 전부 다 비금속끼리 만났을 때였어요. 네. 누구일까요? 아이오딘, 그렇습니다. 아이오딘 2, 염소 맞습니다. 염소, Cl2. 끝인 것 같은데요?
HCl, HCl. 그렇죠. H 염화수소. 염화수소 맞습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플루오르와 수소. 맞습니다. HF 플루오르와 수소도 둘 다 비금속들이죠. 아. 그 나머지 오른쪽 보면은 Na 플러스 F 마이너스 네. 그렇죠? 그리고 K 플러스 F 마이너스 딱 봐도 금속과 비금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4개를 우리가 고온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고온결합하고 있는지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자세하게는 또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